자,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그죠? 제가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앞에 이게 마이크를 제가 잘 소리가 안 들리게 녹음을 했는데요. 다시 소리가 안 들린다는 또 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요 이제 방송을 할 내용은 이제 이건 약간 교육 성격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셀트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해. 공부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일주일에 뭐 이렇게 이제 주말에 시간 될 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셀트에 대한 이런 공부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요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 그죠? 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저도 이렇게 하면서 뭐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셀트를 잘 지킬 수 있고 또 알아야지 셀트의 수익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요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이제 또 젊으신 분들은 제 제안을 한번 잘 받아들여 주세요. 저는 그래요. 사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도 뭐 갈 길이 멀고 하니까, 그죠? 뭐 실패를 해도 또 성공을 해도, 그죠? 젊다는 게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또 직장인 분들은 셀트리온을 뭐 젊으니까 돈도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축.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월급을 탈 거 아닙니까? 그죠? 직장에서 월급을 타면 그 월급을 은행에다가 저축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셀트리온에다가 저축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도 이제 이런 그 방법을 좀 젊었을 때 좀 사용을 조금 하기도 했었어요.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이 셀트리온이 아니고 뭐 다른 주식에다가 제가 하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셀트리온은 앞으로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 매출이 됐든 뭐 성장이 됐든 그죠? 영업이익이 됐든 그죠? 그런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못 사니까 그죠? 저축을 들면서 모아 가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셀트리온을 노후로 그죠? 그렇게 준비하세요. 이 주식을 좀 많이 사서 그죠? 노후에 가서 한 주, 두 주 팔아서 용돈하고 그렇게 노후 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시청은 뭐 지금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한 4일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회는 좀 많이 하시는데 구독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줘야지 그죠? 이 방송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지만이 셀트리온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또 건정호도 힘나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지금 당장 누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알아야 돈을 번다. 그죠? 알아야지 돈을 법니다. 뭘 알아? 셀트를 알아야 되고 바이오 산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셀트와 관련된 그죠? 올해 이제 셀트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매출과 제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추정을 해볼 것이고 당연히 이제 매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과 매출이 이렇게 되었을 때 주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까지 한번 우리가 전망들을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어제 헬스케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죠? 사실 좀 어제 뭐 시간 외에도 저도 한번 봤습니다. 궁금해서 헬스케어 어닝 스프라이즈를 했죠. 그죠? 어닝 스프라이즈예요. 시장의 정가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게 그죠?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전망도 조금 해볼 것이고 시간 외에 헬스케어도 플러스 그죠? 1200원인가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셀트리온도 1000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이제 조금
이제 실력 발휘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또 조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다우 지수예요. 미국이 조금 뭐 걱정은 되긴 하죠, 그죠? 주말에 이제 다우가 주말에 뭡니까? 뭐 0.98, 그죠? 그러니까 다우 지수도 이 작년 6월 달에 저점을 크게 깨지는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6월 달 저점이 결국 이제 2만 한 4,000포인트, 4,5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자, 이번에도 거의 근처에 갔다가 왔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등락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락이 폭이 자체가 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은 것만은 맞잖아요. 그죠? 불투명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 그죠? 불안하니까 또 파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은 저는 조금 확인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게 미국 또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대선을 앞두고 주가의 하락을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24,500이면 저점을 저는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우가 양봉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우도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겠죠. 이제 아무래도 또 미국이 이제 서서히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미국도 뭐 워싱턴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좀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제 보면 과거에 미국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위기에서 주가도 미리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등락은 하지만은 크게 여기서 저점을 저번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코스피 지수도 저점은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바닥은 결국 이제 항상 이제 주가는 우리가 매듭을 중요시하는데, 그죠. 자, 이 지금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니까 2018년도 그죠? 연말 주가를 하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사실은 이 1900을 깬다는 것은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을 한번 봅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면, 자, 지금 이 2011년부터 해서 2016년, 7년까지, 그죠? 이 2000포인트, 1900포인트가 대바닥권이었어요. 그죠? 그 위도 마찬가지, 박스권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고, 지금도, 그죠? 그래서, 미국의, 중국의, 어쨌든 뭡니까? 무역전쟁에서 빠지지 않던 것이 코로나? 물론 코로나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금 중국도 약간 잡혀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조금 더 잡혀나가지 않을까 이제 보여집니다. 확진자가, 그죠? 좀 줄어들면서. 이제 그러나 이제 뭐 글로벌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이제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중국도 지금 뭐 주가가 어쨌든 크게 빠진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을 크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지금 요즘 종목을 보면 뭐 시장에, 그죠?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그래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을 시작하면, 자, 셀트리온이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좀 빠지긴 했어요. 그죠? 근데 빠지긴 했지만은, 저는 참 너무, 너무나도 좀 뭐라고 할까요? 훌륭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봉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자, 일봉상 20일 이평도 뚫고, 단기, 중기 다 뚫었어요. 일봉상. 그죠? 아무튼 목요일날 급등을 보여주고, 목요일날 어쨌든 뭐 그래도 늘면서 급등 보여준 게 참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다행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뭐 목요일날 크게 급락하지 않고, 우리 시장도 사실은 이제 오전 아침에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을 때 셀트도 나쁘지 않았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었지만, 근데 10시 이후에 이제 10시 정도 되면서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그죠?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에서 어쨌든 뭐 이쪽에 금융투자 쪽이 매도를 좀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시황은 뭐 주말이니까 그냥 다음 주에 크게 밀릴 거 없다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 날도 어쨌든 셀트는, 그죠? 수급도 괜찮았어요.
왜? 연기금도 3만 주 샀고, 그죠? 단 이제 지금 전체 시장에서 매일매일 팔고 있는 금융투자 쪽에서만 3만 6천 주 팔았죠. 외국계 쪽도 장 막판에, 그러니까 HS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셀트에 그렇게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창구도 아니고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창구도 아니고 매도하는 창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제 뭐 좀 공매도 진행을 받았는 모양이죠. 뭐 신한하고 뭐 이쪽 HSBC니까. 근데 장 막판에 아침부터 좀 사다가 장 막판에 이제 3만 7천 주 매수한 모간스탠리 그죠? 약간 그대로다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계 4만 주 매도이고 기관들이 한 2만 1천 주인데 연기금이 3만 주 매수 그죠? 금융투자 쪽이 뭐 3만 6천 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봉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죠? 그러나 다음 주는 한번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게 주봉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주봉상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주봉상 입행을 다 모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주봉상으로 목금이 중요하다 그죠?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또 목요일날도 목요일날 뚫었기 때문에 참 좋았는데 근데 금요일날 워낙 또 이제 미국 시장도 그 다음날 급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뭐 어쨌든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가 오히려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또 외국인들도 다시 300원짜리도 매도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주봉상 입평을 다 모았는데 60주 입평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가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서 다음 주에 그죠? 이 돌파를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가 어닝 스프라이즈예요. 그죠? 그럼 이제 셀트가 지난해에 성장 통해서 벗어났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이따가 제가 이제 실적을 비교를 해 드릴 텐데. 그러면 어쨌든 주봉상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도 거래가 좀 많으면서 그죠? 많으면서 뭐 주, 초, 중, 후, 중 땡기는 모습이면 그죠? 이제 셀트는 여러분들 나 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60주 입평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2017년도에도 결국은 60주 입평을 어쨌든 돌아서는 부분에서 60주 입평과 주봉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벌어질수록 주가는 탄력적이었고, 그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계속 주봉상 지금 뭐 실패를 했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작년 11월 달에도 돌파할까, 10월 달에도 돌파할까 하다가 다시 맞고 내려왔죠. 그럼 이제 12월 달에도 돌파할까 맞고 내려왔죠. 1월 달에도 맞고 내려왔죠. 2월 달도 맞고 내려왔죠. 3월 달에 이제 시도를 하려고 또 맞고 내려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3월 달에는 저점을 조금 높이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것은 여러분 이제 이따가 제가 지금 이제 뒤에 강의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죠? 이제 슬슬 어제 목요일 날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죠? A big ship is starting. 그죠? 이제 슬슬 큰 배가 천천히 움직이지. 큰 배가 뭐 보트처럼 촥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그렇게 주가는 항상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요 강의를 들으면 한 번 더 또 확신이 생길 것이고요. 셀트에 대해서 올해 어느 정도의 주가가 이루어질까도 지금 뭐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세요. 아 그냥 뭐 올해 25만 원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안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또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보면서 분석을 제품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자, 지금 이제 제가 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의 지난해 실적이에요. 지난해 그죠? 자, 지난해 셀트리온이 연결 기준, 셀트리온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뭐 포함시켜서 실적을 연결로 하니까요. 자, 지난해 매출이 3,827억이에요. 죄송합니다. 4분기죠. 4분기. 죄송합니다. 지난해 4분기예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827억이에요. 그죠? 영업이익이 1,142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은 조금 안 좋았어요. 그건 이따가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자, 근데 2018년도에는 뭡니까? 4분기. 그러니까 2018년도 4분기에는 매출이
2,400억이에요. 어쨌든 턴어라운드 확실하게 크게 했죠. 왜? 2018년도가 최악이었으니까. 주가도 최악이었고, 아울러서도 뭐예요? 실적도 최악이었죠. 성장통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10%의 증가율을 보여줬고요. 자, 영업이익은, 여러분, 영업이익은 말입니다. 2018년도 4분기에, 야, 여러분들 놀랬죠, 그죠? 440억이었어요. 그죠? 근데 작년 2019년도 4분기 1140억이에요.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별로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있죠. 왜? 턴어라운드인지 턴어라운드에서 지속 성장인지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죠. 그 확인은 이제 결국 뭐예요? 올 1분기를 2분기를 시장은 볼 것이에요. 그죠? 올 1분기의 실적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좋아지는 모습이면 이제는 셀트는 결국은 공매도와 싸움이고요. 공매도와 싸움에서 공매도가 쇼크업을 해야 하는데 근데 걔들이 계속 쇼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이제 셀트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실적이 좋아하는 모습 보이면 새로운 뭡니까? 세력들이 들어올 것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테바의 아조비, 그죠? 아조비 매출이 고르게 성장을 하면서 전년 대비 57%의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증대 및 뭐라고 올랐어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 안정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159%나 증가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셀트를 당연한 것처럼 취급을 해요. 이제 올해는 다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가 통과시키겠어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자, 연간 지금 실적을 보면 그죠? 연결 기준으로 자, 셀트는 2015년, 16, 17, 18, 19 그죠? 19년 작년에 매출이 1조 1285억이에요. 그죠? 2018년도에 아깝게 아니고 뭐 이때는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죠. 주가가 어차피 좋지 못했고 시장도 좋지 못했으니까. 2018년도에는 이제 매출이 9,8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3,300억이었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3,7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 부분에서 사실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니에요. 매출은 좀 증가했지만, 그죠? 그래서, 셀트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이렇게 썩 시장에서 호응을 못 받았죠. 그죠? 근데 헬스케어는 다르죠. 헬스케어는. 그죠? 헬스케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장외에 좋았지만, 셀트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시간 외에 오히려 하락했을 걸, 그죠? 근데 헬스케어는 다르죠. 왜? 적자에서 흑자 또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하게 컸으니까. 자, 떠나서. 자, 근데 아무튼 2015년도에 2,400억이었어요. 2016년도에 2,300억이었어요. 그죠? 2016년도에 주가가 8만원대, 9만원대, 10만원대였어요. 그죠? 그런데 2017년도에 매출도 6,700억에서 9,400억으로 점프를 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2,300억에서 5,000억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9만원, 10만원에서 20만원대로 점프를 하고 그 이상 또 더 점프 37만원, 8만원까지 가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예요? 영업이익이 그죠? 급감을 했어요. 그 급감의 이유는 아시죠? 그죠? 유럽 파트너사들의 뭡니까? 마진 조율. 근데 그거는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헬스케어가 이제 직판 체제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뭐예요? 1공장에 5만 리터 정축.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매출도 그렇게 크게 점프를 안 하고. 근데 이제 2019년도에, 그러니까 18년도에 결국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고, 뭐 중국의 무역 부분도 있겠지만, 주가도 하락을 크게 한 거였죠.
2019년도에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기는 했는데 크지 못하구나. 그래서 공매도들이 아직도 쇼크볼을 그렇게 가감하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이따가 다시 뒤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매출, 영업이익, 그죠? 영업이익률도 사실은 뭐 올해 33.5%예요. 이제 작년에 19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은 거는 당연히 그죠? 뭡니까? 성장통이니까 영업이익도 낮은 거였죠. 그죠? 그러나 올해는 다를 것입니다.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어쨌든 램시마도 그렇고 트럭시마도 그렇고 그죠? 높을 걸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램시마 SC가 아무튼 유럽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또 독일에 2월달에 런칭을 했고 또 3월달에는 영국도 런칭을 합니다. 영국하고 독일하고 합하면 그죠? 합하면 뭐예요? 30%예요. 유럽 시장에. 그 두 개만 접근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앞에 그냥 뭐 그렇게 싹 그죠? 이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셀트가 지금 뭐예요, 그죠? 작년에 매출을 구성도를 보면 그죠? 참 이제 대단하다는 걸 느껴져요. 지금 이제 2019년도에 1분기, 2분기, 18도, 제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보면 4분기에 뭡니까, 그죠? 4분기에 매출이 3,800억이죠. 그죠? 매출이. 최고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의 이 매출 구조를 보면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은 이런 매출 구조죠. 그죠? 그런데 지금 4분기에 달라진 게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3분기죠. 3분기에 보면 밑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바로 램시마 SC예요. 그러니까 3분기 매출 중에서 매출 구성을 보면 램시마 SC가 45%예요. 그 지금 이게 트룩시마가 39%예요. 그리고 허즈마는 1%예요. 그러니까 3분기에는 허즈마는 거의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8% 이게 뭡니까? 바로 테바의 아조비예요. 그 기타 뭐 제약도 포함되겠지만 또 이제 세모. 근데 4분기의 매출 구성을 딱 보면 맨 밑에 이제 18%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램시마 그죠? IB예요, IB. 그죠? 램시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왜 셀트는 램시마를 매출을 안 하지?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동안에 헬스케어가 이제 램시마 가지고 있는 재고를 거의 소진을 지금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램시마도 매출을 발생을 시킵니다. 18%였죠. 그죠? 그러면 1분기도, 2분기도 이제 앞으로 또 특히 미국이 이제 램시마가 뭡니까? 이제 화이자가 4분기에 뭐 1000억, 1060억인가요? 1000억 이상 매출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아마 1분기는 뭐 한 1000, 저는 한 2, 300억, 1300, 400억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죠? 1분기 매출도 저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분기에 보면 이 15%인 램시마 SC 그렇게 매출을 발생 안 시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올해 유럽부터 시작해서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25%가 이제 이게 뭐냐면 트룩시마예요. 트룩시마. 그러니까 트룩시마가 또 3분기보다는 4분기 매출을 적게 가져갔죠. 그죠? 이제 트룩시마가 어쨌든 지난해 뭐 유럽은 당연히 지금 지분율이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은 미국의 이제 테바가 작년 11월 달에 그죠? 런칭을 했죠. 근데 테바가 향후 가장 성장 뭡니까? 제품 중에 하나로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를 선정을 했어요. 또 향후
성장 제품 중에 하나로 셀트리온이 CMO를 하는 뭐예요? 아조비를 선정을 했어요. 야, 여러분, 저는 참 셀트리온을 만난 것도 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울러서 여러분도 셀트리온을 만난 게 앞으로 복이 될 것이고요. 셀트리온을 인해서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성공할 것이고요. 셀트리온을 인해서 주식에서 큰 돈을 벌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셀트가 시작이에요.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림으로써. 자, 또 앞으로 보도록 하고. 자, 16% 있는 게 이게 이제 테바의 아조비도 지금 그죠? 8에서 16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 테바의 아조비는 작년 9월 달에 FDA 허가를 받았죠. 또 작년 연말에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죠. 그죠? 이제 유럽과 미국과 그죠? 테바의 성장 제품으로 아조비를 선정을 했어요. 매출이 늘까 줄을까 여러분들? 늘겠죠. 이 역시도 기타도 마찬가지고 CMO도 포함되겠지. 사실은 이제 이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죠? 저는 요 앞에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허주말을 말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에서요. 허주말을 작년에 230억이나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죠? 렘시마도 거의 300억 정도. 그죠? 그러면 이제 트룩시마는 좀 이렇게 많이 팔리지가 아직은 많이 처방을 받지가 않아요. 그건 항암제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항암제인데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이 허주마는 참 이제 이따가 또 제가 헬스케어 시간에 한 말씀 잘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매출 구성을 지금 만들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쪽을 보면, 그러니까 유럽은 셀트가 이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유럽은 꽉 잡았어요. 그냥 잡았다는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따라올 뭡니까 경쟁자도 없어요. 자, 첫 번째 유럽에 지금 이제 요 렘시마가 59%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트룩시마는 39%의 시장 점유율을 그죠? 3분기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허주마는 18%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렘시마는 지금 이제 거의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트룩시마는 경쟁자는 있기는 해요. 그죠? 산도스가 있어요. 그죠? 산도스가 아마 약 20% 이제 가까운 시장 점유율. 그래도 셀트가 거의 뭐 배 이상. 그죠? 높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는 거고. 렘시마는 없고. 자, 이제 여기에 허주마는 사실은 지금 한 5개 정도 되죠. 근데 그 셀트의 뭡니까? 허주마가 시장 점유율을 뒤에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점유율은 1위예요. 1위와 2위의 차이는 약 8, 9% 납니다. 8, 9%. 그죠? 뒤에 갔는데도 그만큼 허주마는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지금 암젠보다도 늦게 이제 3월 달에 테바가 런칭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도 얘를 앞으로 이제 3월 1분기, 2분기에 보면 알겠지만은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빨리 가져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후소 요거만 우리 거만 하면 되고 우리 거만. 그러니까 뒤에 이제 후발 조자가 지금 뭐예요? 그죠? 10%, 18%. 오리지널 아직까지 60%. 그러니까 허주마는 아직까지도 이제 오리지널이 더 강세예요. 잡아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트룩시마는 지금 오리지널이 40%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하고 지금 뭡니까? 셀트의 트룩시마하고 차이가 똑같아졌어요. 40, 39. 그죠? 이게 이제 21% 이게 산도스. 그죠? 뭐 이거 렘시마 이거는 뭐 할 것도 없고요. 레미케이드는 할 것도. 레미케이드는 지금 후발 주자가 없어요. 거의. 아시겠죠? 그냥 셀트가 독점해 보면 돼. 이건 추가도 아주 오래됐고. 그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은, 인플렉트라가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9.3% 이제 시장 점유율. 사실은 이제 화이자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뒤에 못 팔아요, 그죠? 근데 못 판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존슨앤존슨이 방어가 상당히 셌죠. 제가 이제 아까 이걸 잊었구나.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사실은 셀트의 강력한 호재가 뭐였습니까?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존슨앤존슨이 뭡니까, 그죠? 존슨앤존슨이,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자회사가 얀센이죠. 안센, 그죠? 이제 안센하고 이 그 특허, 그러니까 세포 배양 배치 관련 특허를 4년 전인가 아무튼 소송을 했어요, 그죠? 얀센에서 셀트가 우리 거 도용했다, 그죠?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 판결이 난 겁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죠? 항소 법원에서, 미국의 항소 법원에서 셀트가 20%나 다르다, 니들하고, 그죠? 오리지널하고 레미케이드하고. 그래서 그죠? 농도를 사용했다 볼 수가 없다. 그죠?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셀트가 아마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램시마를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셀트가 마련해 놓은 게 뭡니까? 그죠? 작년인가 왜 그 미국의 그 박스터, 그러니까 바이오 파마 있잖아요. 거기에 하고 CMO 계약을 해 놓은 거 아시죠? 그죠? CMO 계약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생산을 해 가면서, 야, 그래서 저는 올해 램시마도 뭐, 그죠? 시장 점유율을 최소, 그죠? 지금 뭐 9%지만은, 그죠? 20%까지는 가지 않을까? 연말 정도 되면, 그죠? 그러면 미국 시장은 유럽보다도 3분의 2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거의 60%예요. 전 세계, 그죠? 이거를 이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분기에, 그죠? 화이자가 드디어 이제 1,000억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분기에, 그죠? 분기에. 왜? 10월 달에 사보험사가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기대되고요. 두 번째, 트룩시마, 테바 잘 팔고 있죠? 그죠? 트룩시마 11월 달에 런칭했어요. 테바에서 미래 성장 제품으로 트룩시마를 선정을 했어요. 자, 허주마, 테바가 판매를 합니다. 이제 3월 달에 런칭을 해요. 늦게 하지만, 허주마는 유럽에서 늦게 했지만, 그죠?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2위와의 격차가 8%, 9%예요. 늦게 진입을 했지만, 이게 셀트의 기술력이에요. 자, 다음. 자, 이제 셀트의 신약이라 볼 수 있는 램시마 SC죠. 그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임상 1상을 뭡니까? 그죠? 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를 했죠. 그죠? 그래서 2021년도에 아마 내년에 종료를 합니다. 그럼 2022년부터 출시. 그죠? 이게 나와버리면, 미국에서 나와버리면 게임 오버.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장을 진입을 잡아먹는지 보세요. 그죠? 전 세계의 TNF 알파 억제제 시장이 거의 50조예요. 10% 잡으면은, 그죠? 5조, 10% 잡으면. 여러분. 자,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에서 2월 11일 날, 그죠?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독일이 제일 커요. 독일이. 그 다음에 영국이 크고요. 그래서 이 SC가, 그죠? 이제 SC가 지금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부분만 허가를 이후로부터 EMA로부터 받았지만, 이제 4월 말이 되면, 그죠? 나머지 저응층에서도 허가를 다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또 매출이 늘어날까? 4월 말 기다리십시오. 4월 말은 저는 여러 가지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SC의 유럽 허가. 그죠? 두 번째, 화이자의 램시마 미국 판매. 그 지나면 이제 5월 초에 또 테바의 미국 허주마가 됐든 트룩시마가 됐든
그죠? 4월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3월도 지금 많기는 해. 3월도 그죠? 그거는 이제 제가 월요일날 또 데일리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셀트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보면 뭐 위에 거는 그죠? 아직까지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보죠. 램시마 그죠? 그다음에 트룩시마, 허즈마 그리고 SC. 일단 이 네 개가 앞으로 뭡니까? 그죠? 말 그대로 셀트의 캐시카우를 담당 맡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D를 이을 이 세 개 다음에 D를 이을 또 하나의 블랙퍼스트급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휴미라예요. 근데 이제 이 휴미라는 여러분들 이게 휴미라가 아직 셀트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셀트가 왜 휴미라를 바이오시밀러를 왜 안 만들지? 다른 데는 다 만들었는데 셀트는 왜 안 만들지? 셀트가 왜 안 만들지 아시나요? 셀트가 바로 휴미라를 안 만든 이유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고농축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에버비가 휴미라 연매출, 에버비가 휴미라의 연매출을 한 24조 정도 이제 하죠. 그럼 24조 중에서요, 거의 한 그 21조 정도는 그죠? 고농축에서 이제 매출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 뭡니까? 한 뭐 2조, 3조 가지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5개, 6개인가?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셀트는 뭐냐면 지금 고농축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셀트가 지금 임상 3상을 마쳤어요. 이제 아마 유럽에 조만간 1분기 말이든 뭐 2분기 초든 허가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가 나오면 그 밑에 후발주자가 아마 임상 2상까지 진행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리지널을 임상 바이오시밀러 한 회사들은 이건 이제 안 만들겠죠. 또 비용을 들고 만들겠어요? 지금 만들어도 언제 성공하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엄청난 셀트의 바이오시밀러 고농축. 그리고 이제 하나 아바스틴. 그죠? 아바스틴은 저는 크게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뭐 선두주자도 많고. 그죠? 그리고 뭐 밑에 이제 전레어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셀트는 저는 이렇게 이 휴미라 고농축 휴미라 SC 트룩시마 램시마 허즈마 이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그죠? 앞으로 매출 10조도 가능하다고 말들 해요. 그죠? 자, 그 부분을 다시 지나가봐도 너무 제가 많이 했나요? 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셀트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은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램시마, SC, 트룩시마, 허즈마 그리고 지금 휴미라, 아바스틴 정도까지. 여기 위에도 앞으로 뭐 볼 사람들은 보겠지만 저는 여기가 이제 가장 활발하게 돈을 버는 왜? 그동안 다 투자를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셀트는 뭐예요? 이제 케미칼 쪽이죠. 케미칼. 지금 케미칼을 하기 위해서 셀트가 오창에다가 하루에 100만 정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 놨죠. 그죠? 여러분, 하루에 100만 정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국내에서 뭐 팔아먹으려고, 약 팔려고, 제네릭 팔려고 만들었겠어요?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특히 미국의 제네릭 시장의 황제 하면 누구예요? 응? 테바죠. 테바 다음에 호스피아예요. 그들과 또 맞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부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수출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제네릭도 하고 바이오시밀러도 하고 바이오의약품도 하고 그죠? 바이오 베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다국적 저는 지금 아마 일본의 그 다국적 제약사가 50위 안에 드는 게 한 3개 회사가 될 거예요. 그죠?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 그죠? 이제 맹진상부하게 10위 안에 되는 다국적 제약사가 될 날도 그렇게 멀지만은 않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저축 드시고 돈이 없으니까 저축 드는 거예요. 좀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노후에 우리가 그죠? 돈 없으면 자본주의는 살기 어려운 사회잖아요. 돈이 있어야 인정도 받아요. 셀트리온 잘 간직해서 은행에 해서 연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트리온에 연금 드는 것도 더 수익이 클 거예요. 안전하고요.
지금이야 뭐 배당, 주식 배당 주지만 앞으로 세트도 배당 많이 줍니다. 현금 배당.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결국 미국은 뭐예요, 그죠?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잡아야지만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안 잡으면 미국의 진출을 못하면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해요. 중국, 지금 우한에 이제 폐렴 때문에 중국이 지금, 사실 중국의 뭡니까, 그죠? 우한 자체가, 바이오의, 중국의 메카예요. 화이자도, 머커도 다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셀토리가 진출하는데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그죠? 그러나 다시 또 진출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차후에 우리가 중국에서 차후에 보도록 하고. 자, 그죠? 오늘 제가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어닝 스프라이즈, 그죠? 헬스케어가, 매출을 보면, 그죠? 매출을 비중을 보면, 지금 이제 4분기, 그러니까, 요 앞에 어제 발표했죠? 4분기에 보면은 뭐예요? 3,136억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죠? 그 중에, 램시마가 40%고, 그죠? 트럭시마가 42%죠. 허즈마가 18%예요. 그죠? 그리고 기타.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면 지난 3분기에는 뭐예요? 그죠? 램시마가 41. 그죠? 근데 3분기에는 램시마가 여기 나갔는데, 4분기도 나가는데, 그죠? 셀트에서는 안 나갔죠. 셀트에서는. 셀트가 4분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트럭시마. 허즈마 8이야. 허즈마 8. 이제 여기서 뭐야, 이제 1분기에는 SC도 나갈 것이고, 허즈마도, 트럭시마도 펑펑 나가겠죠. 그죠? 지역별은 뭐, 당연히, 그죠? 이제 어디? 유럽 쭉쭉쭉쭉.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북미. 램시마도 그렇고. 그죠? 이제 북미에 이제 뭐가? 허즈마까지. 그죠? 그래서 헬스케어의 매출도 이제 3분기에 2,800억. 지난해 4분기에 1,80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 2018년도에 헬스케어 영업이익이 적자였잖아요. 그죠? 이번에 800억 되니까. 그죠? 흑자, 턴어라운드가 아니고 흑자도 엄청나게 흑자를 내버렸죠. 여러분, 바로 이게 셀트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요 경영 실적도 마찬가지로 매출 부분에서도 지금 1조 1천억, 그죠? 그 중에서 이제 1조 1천억 중에서 뭐예요? 트럭시마가 40이고 램시마가 48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램시마는 이제 미국이 터지면서 앞으로 계속 램시마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유럽은 뭐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이게 한번 코끼잖아요.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아, 참 멋있는 장사 아니에요. 자, 지역별은 뭐 똑같이 앞에 봤으니까 유럽.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럽에서 램시마가 보세요.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그러니까 레미케이드가 지금 계속 감소했죠. 근데 오히려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가 지금 59% 시장 점유율이. 자, 미국도 이제 처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커지겠죠, 여러분? 그죠? 터크까지 이겼는데, 성소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죠? 자, 유럽에서의 뭡니까? 그죠? 미국의 트럭시마와, 그죠? 유럽의 트럭시마. 자, 유럽에서 좀 트럭시마가 처음에 쭉 오르다가 이제 조금 정체를 보여요. 그러니까 정체 보이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오리지널 리툭사는 계속 감소. 그 이게 비슷하죠. 아까 40, 39니까, 그죠? 그 여기서 이제 이쪽에 한 회사가 있죠. 지금 20% 근처에 와 있는 산도스, 그죠? 그 뭐 차이가 지금 거의 뭐 약 20% 수익이 나니까, 어쨌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물론 이제 1월 달에 화이자가 어쨌든 뭐, 런칭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뭐 데이터는 없고, 그죠? 이제 뭐 한 달 정도 안 됐으니까. 자, 유럽에서도 4.9%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 3개월 만에. 자, 이제 1분기 저는 기대가 돼요. 1월, 2월, 3월이. 그죠? 자,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랄 여러분들이, 저도 깜짝 보고 놀랐어요. 자, 봅니다.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자,
허주만인데요. 유럽에서 꾸준히 18% 늘어나고 있죠. 이제 허주만은 미국에 어쨌든 3월달에 런칭을 합니다. 자, 미국 3월에 출시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일본 시장에서 그죠. 2019년도 8월달에 이제 허가 이후에 5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이 20%예요. 야, 21%예요. 저는 이걸 보고요. 일본이, 왜냐하면, 일본에 지금 뭐 램시마나 이런 쪽은 사실은 그 매출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일본 사람들은 바보들이다. 어떻게 이런 싼 바이오 시밀러를 처방을 빨리빨리 안 할까. 근데 허주마가, 야, 어떻게 5개월 만에 21%예요. 그죠? 사실은 이제 이 일본에서 셀트리온의 이제 허주마를 판매하는 회사는, 파트너는 뭡니까? 같은 회사는 그 일본 화약이죠. 그죠? 니폰 화약고. 사실 이제 셀트리온에 이제 과거에 어려웠을 때 그 계약했던, 판권 계약했던 파트너사 중에서 제일 늦게 많은 돈을 주고 계약 판권을 사들인 회사가 바로 일본이에요. 니폰 화약고. 아마 2011년도에 계약을 한 걸로 제가 그때 계약을 했는데 투룩시마는 아니었고요. 투룩시마는 얘들이 안 했어요. 왜? 성공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램시마하고 허주마만 한 거예요. 그죠? 제일 비싸게 계약을 했어요. 판권 계약을. 근데 지금 이제 이 허주마가 일본이 이제 허주마 시장이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21%면 그죠? 작년에 900억 팔다는 거. 올해는 더 많이 팔겠죠. 그죠? 야, 여러분. 근데 이 허주마는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의 산마,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중에서 제일 서회장이 제일 뭡니까? 그죠? 제일 쉽게 말하면 좋은, 똑똑한, 그죠? 좋은 제품으로 인정하는 1번이 바로 허주마예요. 그 허주마가 제일 또 임상 데이터가 제일 많아요. 제일 오래됐어요. 돈도 제일 늦게 벌어요. 그죠? 근데 제일 똑똑한 놈이 이놈이.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늦게 출시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1등이죠. 좀 일본에서는 보고 놀랐어요. 일본에. 출시하니 어떻게 5개월 만에?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은 여기에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죠? 노후 자금으로 여기에 넣어놔야 될 이유예요. 시장에서는 뭐 전략이 어떻고 바이오시밀러 산업은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었던 산업이었으니까요. 그동안에 바이오시밀러 산업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우리가 먼저 합성의약품의 제네릭과 비교를 하려고 해요. 제네릭하고 바이오시밀러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을 진행을 합니다. 신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네릭은 임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이오시밀러를 만들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강의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올해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대충 답이 나왔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야지, 그죠? 셀트리온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하고, 또 건정호의 이 유튜브, 건정호의, 그죠? TV가, 주식 TV가 더 발전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 누르시고, 또 이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거 이런 거 보면서 또 답장도 해드릴 거예요. 저도 셀트리온과 함께 갈 것이고, 바이오와 함께 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뭐 5년 10년 하자고 말해서는 안 들어요. 딱 앞으로 한 2년 3년만 딱 한번 가보세요. 아시겠죠? 이런 기업 보기 힘들어요.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셀트리온이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휴대폰, 스마트폰,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 그죠? SC 바이오 베타, 그리고 앞으로 신약. 아시겠죠? 제가 앞에 존슨앤존슨이 시총이 400조가 넘는 회사예요. 그죠? 그 존슨앤존슨의 제품 중에서 셀트리온이 뭐야? 레미케이드를 유럽에서는 벌써 앞섰어요. 그죠? 그래서 특허까지 침해했다고 고발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셀트리온이. 여러분,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에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큰
미국의 시총 10위 안에 드는 그런 기업하고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 특허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말에는 이런 강의를, 이번에는 제가 이제 헬스케어 실적 발표가 나왔길래 셀트리온과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앙드레 코스토라니 아시죠? 주가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가면 주가는 반드시 실적을 따라서 갑니다.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붕 상승해 있으면, 올라가면 그 주가는 반드시 실적을 따라서 다시 회귀를 합니다. 지금 셀트가 실적이 좋은데 못 간다고 답답하시죠? 올해 한번 보십시오. 올해 과연 공매도애들이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팁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그리고 코로나 지금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건강 잘 지키시고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